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5 안전보건규칙 12번째 영상, 보건기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6장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두 개의 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상기업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입니다. 이상기업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에서는 보건 분야가 아니시라고 하면 사실 안전 분야에서는 1차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겠죠. 다만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항상 나왔던 부분이 한두 개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압 작업, 그 다음에 잠수 작업, 기압 조절실 압력, 비상 기체통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를 같이 꼭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규칙에서 나오는 정의는 숙지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실 공기의 부피. 작업실의 공기의 부피가 고압 작업자 한 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압조절실의 바닥 면적과 공기의 부피는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0.6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기압조절실 내에 이산화탄소를 인한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숫자가 나온 부분은 언제든지 이상기업의 건강장애 예방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눈여겨봐 주시고요. 대기관 같은 경우는 내경을 53mm 이하로 해야 된다.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케이슨이 되겠죠. 그다음에 압력계.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의 작업실 내에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해야 되는데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해야 되고 기압 조절실을 외부로 설치하는 경우에 압력계는 한 눈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kg 이하인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압력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자동 경보 장치. 기압 조절실로 불어넣는 공기 압축기의 공기나 그 공기 압축기에 딸린 냉각 장치를 통한 공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운전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기압 조절실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피난 용구, 호흡용 보호구 1번, 섬유 로프 2번, 그 밖에 비상시 고급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한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공기청정 장치, 배기관, 압력계, 자동 경보 장치, hin학 용구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조, 잠수 작업자에게 공기 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해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공기조는 예비호흡기 기체통은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 예비공기조랑 이 예비호흡용 기체통이 예비공기조 등의 안에 기체 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 심도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1.5배 이상일 것. 예비공기조 등의 내용 적은 내용의 부피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VBT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상기업에 대한 내용이 1차 객관식에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압력 조절기. 사업주는 기체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kg 이상인 호흡용 기체통의 기체를 잠수자에게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압의 속도. 과압을 하는 경우는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kg 이하의 속도로 해야 된다. 너무 많이나 너무 조금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감압 시의 조치. 그 잠수를 하고 돌아오면은 압력이 너무 높은 데서 들어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스쿠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압력이 되게 셉니다. 예, 코도 맹맹하고 머리도 통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5m 가량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 정도일 정도니까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감압 시설 장치, 그 압을 낮추는 장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설치 기준이라는 거죠. 과압조실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해야 될 걸, 조도를 20럭스 이상. 그리고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 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음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식용구를 지급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음압에 필요한 시간을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 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게 감압 시의 조치죠. 1, 2, 3, 4, 4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지선다 기준으로 한 개는 틀린 것으로 나와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감압 상황의 기록, 감압 상황의 기록, 자동 기록 압력계 등을 해서 감압 상황에 기록한 서류, 감압 일시 등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사실 이제 이 서류 보존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준하는 모든 서류 등이 3년, 5년, 1년, 2년, 그리고 3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중 3년 이상 보존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좀 문제가 나오죠. 거의 매년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수 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 잠수 기록의 작성 보존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잠수 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되는 사항은 인적 사항. 그 인적 사항은 잠수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 잠수 작업자, 임시인, 대기 잠수 작업자, 잠수 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이 5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3년간. 그리고 잠수의 시작, 종료 일시 및 장소, 시계, 눈에 보이는 그 정도, 그리고 수온, 유속, 수능, 수중 환경, 잠수 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 수심, 그리고 수중 체류 시간 및 작업 내용, 감압과 관련된 다음 항목의 사항,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 계획,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 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 시간,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잠수 작업자의 건강 상태, 응급처치 및 치료 결과 등이 잠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좀 봐주시고요. 제가 빨간 걸로 좀 칠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요. 화상 등의 방지. 고압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기업을 초과하는 기압에서의 오염성 물질의 연소 위험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 고압 작업자의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된다. 전등은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가 파손되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전류가 흐르는 차단기 또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고압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 용단 작업, 화기 또는 확 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실 내의 압력이 제곱 센티미터당 1kg 미만인 장소에서는 용접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화기 등 불이 날 우려가 물건을 지니고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를 해야 되고요. 작업 센티미터당 1kg 미만인 장소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1kg 미만인 장소에서는 용접, 용단, 그리고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화기 작업을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잠업자 시 굴착의 제한 5cm 이상 파손 안 된다. 50cm 이상 1m 아니고 0.5m죠. 50cm 이상 파손 안 된다. 분당 송기량이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숫자가 나온 내용들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스쿠버 작업 시의 조치사항과 표면 공구식 잠수 작업 시의 조치사항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잠수 작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산소가 지금 투입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산소통을 몸에 이제 메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 두 개에 대한 조치사항이 우리 안전보교 측에서 정하고 있는 건데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 작업자 2명, 2인 1조, 2명을 1조로 하고 감시인을 두고 이 산소통 외에 별도의 비상기체통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호흡용 기체통, 그 다음에 비상기체통의 기능이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 잠수 작업자에게 수중 시계, 수중 압력계, 예리한 칼, 그리고 부력 조절기를 제공하고 착용하게 해야 된다. 수중 시계, 수중 압력계, 예리한 칼, 그리고 부력 조절기. 그리고 잠수 작업자는 잠수 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풀면 안 되고 계속 휴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스쿠버 작업 시 우리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 시 조치 사항은 여기 이제 그 잠수 작업자 한 명인 경우에는 감시인 한 명을 배치하고 잠수 작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인 한 명당 잠수 작업자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인이 준수사항, 감시인 준수사항, 잠수 작업 시 감시인의 준수사항,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잠수 작업자에 대한 송기 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해서 잠수 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송기 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 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그리고 잠수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이 감시인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해야 된다. 이 사항이 11m 이상시 수심에서 11m 이상의 수심에서 잠수 작업하는 사람,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의 잠수 작업, 감압 계획에 따를 때 감압 정지가 필요한 잠수 작업, 이 세 개를 할 때는 이거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인데 비상기체통을 따로 주고 비상기체 공급 밸브, 역지 밸브, 잠수 마스크, 잠수 헬멧, 잠시인과 잠수 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를 별도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을 하는 잠수 작업자에게 신호 밧줄, 수중시계, 수중 압력계, 예리한 칼을 제공하고 통화 장치를 제공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호 밧줄, 수중시계, 수중 압력계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대부분 사업자는 통화 장치만 전달을 하겠죠. 자, 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휴대용 압력계, 손전등,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해야 된다. 출입의 금지, 기압조절실에는 장기 근로자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고압작업 설비의 점검,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내용도 한번 기출이 됐었고요. 시설이나 장치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할 것. 배기관, 통화장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외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그 다음에 기압 조절실에서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 압축기에 부속된 냉각 장치,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점검해야 되는 사항은 자동 경보 장치, 용구, 공기 압축기가 매주 1회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되는 사항은 압력계, 공기청정 장치가 고압 작업 설비 관련된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매일 1회, 그다음에 주 1회, 월 1회, 요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수 작업 설비의 점검. 잠수 작업을 하기 전에 잠수 기구 등을 점검을 해야 된다. 슈퍼 잠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잠수기, 압력 조절기, 잠수 작업자가 사용할 잠수 기구, 평형호흡식 잠수 작업의 경우에는 잠수기, 송기관, 압력 조절기, 그리고 잠수 작업자가 사용할 잠수 기구 이렇게 구분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 수압 펌프는 매주 1회, 표면 공급식입니다. 수중 압력계는 매월 1회, 수중 시계는 3개월에 1회, 산소 발생기는 6개월에 1회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기 설비는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송기 설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대부분 사용 전 점검에서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안전보기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참고로 이제 구축물, 건설물, 가설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안전성 조치라든가 검사 등을 받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점검 결과의 기록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또 암기하기 쉽게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랑 3년간 보존해야 되는 사항이 동일하죠. 예, 여기서 잠수 기록의 작성 보존과. 그래서 3년인데요. 그 내용이 3년간 보존해야 되는 내용이 점검 연원일, 점검 방법, 점검 구분, 점검 결과, 점검자의 성명,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자, 6장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최근에 지구온난화 등에 의해서 한국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온열 환자나 그로 인한 사고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2025년에 또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된 게 사업주가 이제 온열 질환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그 조치를 좀 더 명확하고 그게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는 게 또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맨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전 분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보건 분야, 환경 분야 이쪽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대부분 선진국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건 분야는 앞으로도 사실 우리 지금 이 시험에 대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중요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랭이란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덥다, 춥다, 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각각의 고열, 한랭,
가습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고열 작업, 우리 변명에서 정하고 있는 고열 작업이란 용광로, 평로, 전로, 전기로에 의한 광물이나 금속을 재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광물, 금속 또는 유리를 융해하는 장소, 광물, 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도자기 등의 소성 장소, 광물 등의 배소, 소결하는 장소, 금속을 운반, 압연, 가공하는 장소, 녹인 금속을 운반, 주입하는 장소, 유리를 상용하는 장소, 고무에 황을 넣어서 열 처리하는 장소,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객내에 고열을 발생하는 장소, 고열된 노를 수리하는 장소,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서 총 13가지가 1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13가지가 당연히 뭐 언제 어디서든 객관식으로 산업안전 일반이나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서 다음 중 고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혈냉 작업, 다량의 액체 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 제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가 혈냉 작업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가습 작업이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를 염색하는 장소,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금속, 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광적 또는 직포,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취하는 장소,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서 총 5가지가 가습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열 작업이 13가지니까 아무래도 고열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한랭장의 예방 조치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근본 지도를 할 것,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 지도를 할 것, 체온 유지를 위한 더운 물을 준비할 것, 젖은 작업복 등을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식. 이거는 사실 2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 이게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이, 지금 고열, 한랭, 다습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온열 질환이 있는 여름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한랭, 공별기가 있을 거고. 다습은 당연히 이제 여름에 장마철이 너무 다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2호에 나와 있는데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휴식 시간을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부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강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참고하십사 이제 좀 노란색으로 칠해놨고요. 출입의 금지. 출입의 금지 장소는 당연히 그 내용을 또 게시를 해야 되는데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다량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 그 다음에 세척시설.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적게 되는 작업장에서는 탈의실, 목욕시설, 세탁시설,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건조시설이 되겠죠? 4가지. 탈의, 목욕, 세탁, 건조시설.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막상 질문으로 들어오면은 못 찍습니다. 되게 비슷한 거를 5가지를 넣어놓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세면 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르시 제대로 못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뭐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 작업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곳에는 소금과 그리고 음료수를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호구의 지급. 이 보호구의 지급이 요게 또 한번 나왔었습니다. 기출로. 여기서 보면은 그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된다.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운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방열장갑, 방열복, 다량의 저온 물질을 취급하거나 현재 추운 장소에 작업하는 근로자는 방한모, 방화나 방한장갑, 방한복을 비급을 해야 됩니다. 요게 나왔었죠. 요게 기출된 내용입니다. 자, 7장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또 잘 안 보시는 경향들이 있으시고 또한 저도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7장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